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일 추이 선물입니다. 선물은 말씀드렸지만 만기 이후에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선물로 포지션을 잡고 현물로 이렇게 같이 포지션을 짜기 때문에 금요일 월요일 월물의 첫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이틀 정도 포지션을 짭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오늘도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흐름이었지만 오를 듯 하고 내리고 내릴 듯 하고 오르고 차트 보면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일단 선물을 볼게요. 그러니까 선물 분봉 보시면 오늘 이렇죠. 그렇죠? 이렇게 5분봉으로 늘려다 보면 아침에 삼각이 터지면서 단타 자리 한번 나왔고 오후에 또 삼각이 터지면서 밑으로 단타 자리 한번 나오는 정도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삼각 왔다 갔다 하면서 포지션 잡았다가 위로 들면서 풋 잡고 왔다 갔다 하다 내리면서 싸게 해서 콜 잡고 그런 정도 흐름이었고요. 일봉을 보시면 오늘 미결도 그렇게 많이 는 편도 아닙니다. 일봉을 보면 제가 이제 290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매수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매수 따라가 보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넘긴 넘었습니다. 그죠? 290.75인데 장중에 아침에 삼각이 돌파가 되면서 그리고 아침부터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290을 넘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가 자체가 290.05였죠. 그럼 아침부터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미 돌파됐으니까. 이 강력했던 저항선 290인데요. 이렇게 가면 290 290.00 290.00을 지금 강력하게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죠.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죠? 박스가 터졌고 삼각도 돌파가 돼서 그럼 최소한 일단 삼각 기준만 봐도 이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기준은 여기죠. 돌파된 날의 기준으로 보면 300. 그래서 우리가 선물지수 기준으로는 300까지는 열려 있다. 그럼 지금 290 돌파시니까 10포인트 정도. 10포인트 정도면 대략 한 60에서 70포인트 정도 됩니다. 베이시스 감안해도 코스피 기준으로 그럼 코스피가 지금 2240이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도 6, 70을 간다라고 하면 2300이에요. 선물 기준 300, 코스피 기준 2300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미국 기업들의 이제 영업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다행인 거는 오늘 또 현물 체크를 하고 넘어가죠. 선물만 봤죠. 현물 좀 보면 코스피를 보면 오늘 이제 외인이 계속 사주고 있어요. 외인이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기간이야 올라가는 걸 방어하고 더군다나 자기들 파생 포지션 때문에 지금 이제 매도를 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현물을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고요. 코스닥까지 보면 코스닥은 일단 오늘은 별 재미없죠. 개인하고 연기금만 매수를 했어요. 코스피는 12거래일 연속 올라왔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코스피는 12거래일 연속 계속 이제 상승 해갖고 왔는데 2250 원저리 코스닥은 보시면 살짝 음봉이 꽂히는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밀리는 게 나왔다. 775의 저항을 살짝 받고 있는 흐름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에서 일단은 조금 약세가 있어서 코스닥은 그런 흐름이 있고요. 먼저 선물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원달러 보겠습니다. 원달러는 다시 내려왔죠. 1140원이 넘어서 조심해야 된다. 조건은 1140원이 넘고 외인 매도. 근데 외인이 지금 매수.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이때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 이슈가 있어가지고 같이 반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다 알려진 거고요. 그렇죠?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바로 막 치고 넘어가고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 하루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1134원까지 내려온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일단 안심. 그리고 차트 흐름으로 선물도 290의 강력한 저항대를 일단 넘어가긴 했다.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코스피로 봤을 때 코스피 수급 계속 외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나쁘지 않다. 단 오늘 2251까지 찍었는데 2250을 넘지는 못했다. 종가상으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으로 보면 지글지글 넘어가고 있다. 절대 나쁘지 않다. 그럼 2200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선물 매수든
주식 매수든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조건이다. 현재 그래서 2200이 계속 엄청난 지지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있다. 이게 깨지면 반대로 머리가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기준을 2200까지만 보자. 상승은 어디? 코스피 기준으로는 2300까지 가능하고, 선물 기준으로는 베이시스 감안해도 300 정도까지 가능하다 라고 보고 대응을 하자. 아직까지는 뭐 겁낼 만한 흐름은 아니고요. 오히려 막판 스퍼트, 막판 불꽃이 화려하게 들어올 수 있는 수급입니다. 여기저기 안 좋다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그래도 일단 마지막 돈잔치는 한번 하고 끝나요. 망하는 집도 마지막에 빚잔치 하죠. 그것처럼 일단은 올라갑니다. 지금 뭐 경기 지표가 안 좋고 뭐가 다 안 좋다 하더라도 풀린 돈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에 빚잔치를 해요. IMF 때도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지금이 빚잔치를 하러 가다 올라간다면, 그죠? 최소한 지난번 2300, 그리고 좀 더 간다면 뭐 2450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흐름에서는 2300까지는 일단 우리나라도 열려 있다. 그래서 4월 5월까지 6월까지는 2300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한번 그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이 문제예요. 코스닥이 왜 문제냐, 오늘 뭐 보시면 상승 종목 많아요. 뭐 상위, 그쵸, 상한가가 요 근래 들어서 제일 많은 날인데 13종목이나 했어요. 13개. 뭐 아시아나항공, 한익스프레스, 뭐 경인전자, 키스트, 에어부산, 금호산업 우선주, 차이나그레이, 큐캐피탈, SK네트워크스 우선주, 하나우선주, 그죠? 하나케미칼,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우선주, 하나케미칼도 우선주네요. 그리고 아시아나, IDT, 금호산업 분석을 쭉 해보면 우선주가 많아요. 그리고 각각 회사의 개별 이슈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죠? 아시아나라든가 금호산업이 아시아나를 뱉어낼 거기 때문에 매각한다라고 했으니까 금호산업도 올라가고 아시아나도 올라가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한진 관련된 종목도 나쁘지 않고, 그죠? 다 항공업과 관련된 건데, 따지고 보면 항공업이 좋아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M&A라든가 기타 회사, 그리고 오너 리스크 해소라든가 이런 각각 회사와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지, 뭐가 지금 강하게 테마가 불어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거 일단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그리고 시총상위 종목인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바이로메드, 신라젠 다 약해요. 오늘은 휴젤도 약했고 스튜디오 드래곤만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강했던, 전통적으로 강했던 제약바이오 종목은 지금 그렇게 강한 흐름은 없다. 그죠? 이 저 종목들이 가야 코스닥도 상승을 막 하는데,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외인이 좀 샀지만, 기간, 외인, 수급이 꼬이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 가격대가 지금 저항대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가 꺾인다 그럼 또 나가리에요. 지지돼야 되는 가격이 여기입니다. 69,000원, 69,000원인데 얘가 지금 69,000원이 깨져가지고 또 내려가면요, 이렇게 올라왔던 거에서 이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조정이 와주고 다시 내일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꺾여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67,000원대까지 내려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냥 사지 마세요, 뭐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사란 얘기 아닙니다, 분석만 해드리지라는 얘기인 건데,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여기서 물론 저점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기서 이 저점을 깨진다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무너지는 거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수급도 애매하게 꼬이고 있고, 기간이 전반적으로 팔고 있고, 별로 좋지 않아요. 전통적인 제약바이오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세게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지금 제약바이오 들고 있으면, 특히 뭐 시총 상위 종목의 제약바이오 들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일이 조금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슬슬 꺾이기 시작하죠. 바이오메드도 보시면, 그죠?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바이오메드도 꼭 산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122평 가격대까지 오는 25만원인데, 25만원이 깨지면 나가리가 되는 거니까 25만원 있는 데서 한번 받아볼만 하죠.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바이오메드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난티 1.3% 오르고 뭐 외인 기관이 샀는데, 남북 경협주는 제가 금요일에 설명을 드렸지만 대통령 미국 갔다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썩 뭐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이야 뭐 요새 좋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돈은 냉정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돈이 냉정한데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 반응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뭐 강하게 올라간다든가 해서 강한 편은 아니에요. 돈이 냉정한 거는 그죠? 그 대한항공 조영호 회장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냉정하듯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엘리베이를 볼게요. 현대 엘리베이도 0.99 뭐 상승은 했다라고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약해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이렇게 뭐냐? 기대치가 점점 갈수록 준다는 얘기고 점점 거래량이 줄 거예요. 점점 거래량이 줄면서 재차 얘가 8만원대까지 다시 85,000원에서 8만원대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덤비느냐? 아니요. 좀 기다리시면 좀 더 싸게 줍줍할 수가 있어요. 뭐 요즘 애들 표현으로 줍줍해서 주실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어차피 남북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 대북 관련주는 이제 장기전입니다. 뭐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만나는 거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서 뭐 하는 거 이제 의미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러죠. 어느 편에 설 거냐 빨리 확실히 해라. 북한에서도 그러죠. 어느 편에 설 거냐 빨리 확실히 해라. 가운데 껴갖고 지금 조금 이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가운데 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애매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남북 경협주, 대북 관련주가 간다라는 얘기는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우리 냉정하게 보자고요.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뭔가 합의가 돼서 확실하게 문서화되지 않으면 안 가요. 이게 빠르게 갈까요? 빠른 시일 내에 될까요? 안 될 거라고요. 최소한 다시 만나는데 6개월 걸릴 거고 뭐 걸릴 거예요. 그럼 가을이나 돼야? 여름이나 돼야? 그죠? 그때까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죠? 빠지고 나서, 지금 만약에 빠지고 나서도 한참 걸렸잖아요. 그죠? 빠지고 나서도 한참 걸렸어요. 현대 엘리베이 기준으로. 그죠? 그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왔어도, 그죠? 조정이 들어왔다가 한번 쓱 올라가고,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삼각이라든가 변곡 만들고 엘리베이도 가고, 그렇죠?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갔다가 얘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8만원대까지 8만원 초반 8만 5천원 잡으면 그때 또 쓱 한번 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얘도 13만원까지 또 이렇게 박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게 사지 마세요. 쭉 바닥에서 기다리세요. 보이면 그죠? 쓰리바닥 쓰리봉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중간마다 조정이 이런 식으로 한번 눌림이 들어와요. 여기도 여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짧게 잡아가지고 쭉 파세요. 이런데 올라갈 때 높게 사지 마시고. 현대 엘리베이, 그죠? 남북 경협주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닥에서 싸게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무슨 종목이든 간에 뭐 대아티아이고, 예, 뭐 대아티아이고 나발이고 다 마찬가지죠. 66,000원대까지 준다라면 기다렸다 그때 사시고, 아직 멀었으니까 뭐 5만원, 5,000원대 후반까지 이런 데 오면 산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모아간다 생각하고 적금 든다 생각하고 사시는 방법밖에 없다. 대북 관련주 시총상위 제약바이오 마탱이 같다 사지 마라. 그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한진칼 뭐 아시아나 지금 사느냐? 지금 사는 건 늦었고요. 차라리 기다리셔서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대표 업종이 또 나올 때까지 돌아가면서 순환매 중이니까 로봇 관련주라든가 기타 또 이런 종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잘 보고 계셨다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 안 봐드렸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봐드리죠.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도 오늘 윗꼬리가 달렸는데 외인은 계속 사줬어요. 근데 기간이 버려서 그런데 윗꼬리는 달렸습니다. 선물은 넘었는데, 그죠? 삼성전자는 못 넘었어요. 아, 얘가 기준으로 보면 이제 46,000원만 안 깨지면 깔끔하게 계속 상승을 유지할 거고요. 46,000원이 깨지면 이런 흐름에서 추세가 고점을 못 넘었으니까 잘못하면 깨져버리면 44,000원대까지 올 수 있어요. 신규로 사신다라고 한다면 44,000원 초반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지수가 2200 초반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면 사고 아니면 말아. 그런 정도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SK 하이닉스까지만 보죠. SK 하이닉스도 보면 하이닉스는 양봉, 외인 기간 다 사주고 있다. 하이닉스는 계속 사요. 일단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탄력적인 거 좋아하시면 하이닉스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꼭 산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탄력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뭘 사야 돼요? 그럼 일단 긍정적인 요소에서는로 따지면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몰빵이잖아요. 몰빵. 그럼 탄력적으로도 빠질 때도 더 빠지겠지만 오를 때도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좀 더 탄력적인 거 원하신다 그러면 하이닉스, 안정적인 걸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돈은 하이닉스 쪽이 좀 더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일단 설명드리겠고요. 선물, 코스피 다 말씀드렸죠. 현재 2300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300까지 열려 있고요. 285가 정말 중요한 지지 가격이고 290 돌파됐으니까 무조건 따라가고 상방이고 눌려도 상방이고 계속 상방이다. 일단 285 깨지기 전까지 선물은. 그리고 지수로 보면 종합은 2300까지도 열려 있다. 열려 있고 이미 2200이 마지막 마지 노선이다. 2200 깨지면 그냥 코스피 관련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 시총상위 종목들 다 던져라. 코스닥 못 가는 이유 세게 꾸준히 왔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덜 가는 이유 제약바이오가 엿같아서, 남북경협주가 엿같아서,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개별 업종 또 기다려 보세요. 지금 다시 미세먼지라든가 다시 또 로봇 관련주가 또 올라갈 만한 흐름이 됐어요. 중국 관련주도 싸부작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화장품이라든가 오늘 화장품 잘 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돌아서 가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길목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국내는 이렇게 봤고요. 해외 보죠. S&P 500입니다. S&P 500은 꾸준히 어느새 계속 또 지난번 고점까지 다 가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죠. 야, 너네 금리 인하해야 되지 않니? 계속 그래서 연일 뉴스에 나오는 건 미국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꺾이긴 어렵겠고요. 자, 이런 흐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2850 계속 말씀드리죠. 지겹게 말씀드리는 가격 2850 깨지기 전까지는 선물 매도 치시면 안됩니다. 깨지는 거 보고 하시고요. 얘네는 지금 2950 그리고 3000까지 한번 넘겨보겠다. 그래서 개인들 끌어들이겠다라는 거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고가 돌파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가 돌파 시킬 것 같아요. 그래야 따라 들어올 거니까. 그걸 목적으로 트럼프도 계속 연준을 까고 있으니까, 공격하고 있으니까 돌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파된다고 바로 세게 간다라는 보장은 조금 의심스러워요. 페이크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가는 쪽으로 가죠. 그건 시나리오고, 일단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를 한다라면 하시는 거고, 매수가 좀 싫어요. 그럼 대기. 매도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7500이 깨져야 돼요. 나스닥은 7500이 깨져야 입질 뭔지 아시죠? 한 10% 정도 사는 거고, 입질. 그리고 7250이 깨지면 이제는 하방, 이렇게 베팅 하시면 돼요. 30에서 50% 이상 베팅은 7250, 여기 1차 라인이에요. 1차 입질, 2차 풀 베팅. 7000이 깨진다 그럼 감사합니다, 시작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 가격이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1차, 2차, 3차 그게 7500, 7250, 7000 저기가 차례로 깨지면 나중에 꺾이는 흐름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내려갈 거예요. 아직 그런 흐름은 없죠. 바로 빠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기준 가격 체크하셔가지고 그냥 하시면 된다. 오일 보겠습니다. 오일도 잘 가고 있는데 살짝 꺾이고 있어요. 일단 이번 목표는 67.5달러 2차는. 근데 진시장님 계속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동성은 좀 줄었어요. 보시면 분봉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좀 줄어가지고 단타도 그렇게 아주 만약에 100틱씩 금방금방 나를 만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돌파에 따라간다라고 해도 100틱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50틱, 60틱이고, 여기서 이런 흐름에서 이탈에 따라간다라고 해도 딱 요만큼은 나오죠. 50틱짜리로 하세요. 50틱짜리. 지금 대항은 50틱 정도 들어가서 50틱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세요. 왜?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 S&P나 나스닥이 따라다녀요. 꾸역꾸역 억지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일도 따라가고 유가도. 그러다 보니까 50틱 정도 변동성 먹기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에 50틱 정도 변동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추세는 꾸준히 가지만. 아시겠죠? 50틱짜리 단타는 가능합니다. 50틱짜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보죠. 아, 매도 아직 아니에요. 오일도 최소한 이런 추세라든가 이런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달러가 깨지기 전까지는 강력하게 얘도 매수해요. 60달러가 깨지면 그때 매도 보세요. 아직까지는 안 돼요. 골드입니다. 골드가 이제 슬슬 또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드디어 이제 또 밑으로 가느냐? 삼각이 슬슬 깨지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각이 그래도 믿을만하게 깨주는 기준은 얼마? 2850 아니 1280 네, 1280 죄송해요. 1320 고가는 1320 넘으면 뭐? 매수. 1280 깨지면 뭐? 매도. 1280 깨지면 그 다음에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올 거예요. 최소 1250에서 1230까지 300틱짜리 조정이 한번 싹 들어왔다가 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지면 매도 치세요. 1280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 박스입니다. 박스 깨지면 따라가세요. 박스 깨지면 따라가세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 깨지면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 국내 해외 다 한 번씩 짚어드렸는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미국의 실적 발표고 기업들의 얼마나 장사를 잘했느냐 1분기에 잘 못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부담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한 번씩 해봐야 될 부분은 현재는 그 부분 우리 기준으로는 외인이 계속 코스피를 사주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원달러도 안정적이고 일단은 긍정적 하지만 매수 쪽이지만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끝물 쪽 마지막 불꽃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뭐 대시세 처음처럼 막 지금 풀베팅 하세요는 아니에요. 근데 손절을 바로 하거나 끊고 나올 수 있으면 풀베팅 해도 되겠죠. 마지막 불꽃이니까 올라갈 거니까. 근데 그런 걸 잘 못하시면 50% 정도까지만 주식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뭐 한 70%까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전 또 내일 새로운 시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진시황TV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시황이었습니다.